네, 33번입니다. 빈칸 추론 계속 이어나가 보는데요. 이제 빈칸 추론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해석을 여러분이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문제에 어떤 유형 방법을 적용시켜도 사실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해석을 정확하게 하자.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a lovely technique 하고 나와 있어. 그렇지? 이 뭐 사랑스러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멋진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멋진 기술입니다. 근데 뭐 하는데 멋진 기술이냐면 for helping children take the first steps toward creating their own unique story. 문장에서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입니다. 꽤나 길죠? 문장에서 주어는 앞에 나와 있던 technique. 이 녀석이 주어고 동사는 바로 is.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다시. 근데 어떤 기술이냐면 도와주는 기술이지. 맞아? 도와주는 기술인데 누가? 아이들이 뭐 하도록? Take the first step. 첫 번째 단계를 취하도록 도와주는. 맞아요? 뭐 하는데? Toward creating their own unique story. 그들의 자신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드는 데에 향한 첫 번째 단계를 취하도록 돕는 멋진 기술은 바로 뭐 하는 것이다? 요청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누가? 아이들이 뭐 해보도록? 빈칸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첫 번째 빈칸에 있는 문장을 읽고 나서 어떤 녀석들을 찾아 나가야 될지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빈칸 문장 읽었어. 그리고 난 계속 해석할 거야. 이렇게 되면 사실 아래 선택지에서 정답을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빈칸 문제를 만났을 때 처음 취해야 되는 건 이거야. 빈칸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야. 방금 이렇게. 빈칸 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나서, 우리는 어떤 녀석들을 찾아야 되지? 라고 전략을 짜는 거라고. 전략을 짜고 나서, 자, 이를테면 이런 거야. 지금 이 사람이 빈칸을 뚫어놓은 거는 아이들이 그들 자신의 독특한 이야기를 쓰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거잖아. 그치? 그 아이들에게 빈칸 해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법이 이 아이들이 글 쓰는데 도움이 될까? 그 방법에 대한 내용만 우리가 내려가면서 쭉쭉 찾아주면 된단 말이야. 여러분 이 글 보셨다시피 이 사람의 이 필자 글 쓴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나는 이래 봤더니 참 이 방법이 좋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글의 구조를 취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 본인의 사례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방법을 썼는지 그 방법만 조금 집중해 주시면 빈칸에 대한 내용은 쉽게 잡힐 거란 말이야. 뭐야? 갑자기 깜짝 놀랐네. 자, one story I have done this with frequently. 내가 이것을 자주 했던 하나의 이야기는 이것이라는 표현은 빈칸에 대한 내용이었겠지. 그치? 이것을 했던 이야기는 is a tale. 내가 Benno and the Beast라고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나와 있지. It is based on a story. 그것은 어떤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네. 근데 뭐라고 불리는 이야기야? Saint Benno and the Frog 라고 불리는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나 봐. 근데 그 Saint Benno and the Frog라는 이야기는 found, 발견되나 보죠. 어디에서? 한 오래된 책에서. 누구에 의한? Helen Waddell이라는 사람에 의한 한 오래된 책에서 발견이 됐나 보죠.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야. 이야기를 사용했구나.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힌트를 잡아주면 된단 말이지. In the original, 원래 원작에서 한 성자가, the saint하고 나와 있어. 성자가 누구를 만난다는 거지? 개구리를 만난지. 어디에서? 늪에서. 그리고 말합니다. 개구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뭐 하라고? It disturbs his prayer. 그 개구리가 방해할까봐. 뭐를? 그의 기도를 방해할까봐 좀 조용히 해라. 라고 이야기했나 보죠. 나중에 그 성자는 이것을 후회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 왜? In case God was enjoying listening to the sound of the frog. 뭐 할 경우에? 신이 뭐 할까봐? 즐기고 있을까봐 듣는 것을.
뭐를? 개구리 소리를 듣는 것을 즐기고 있을까봐. 그쵸? 본인이 후회하고 있는 거지. I invite. 여기서부터 방법이 나와. 그치? 나는 원래 니네가 알고 있는 invite라는 단어는 초대하다라는 뜻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쵸? 네, 여기서는 뭐뭐 하게 하다, 참여시키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권하다 이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나는 권합니다. 아이들에게 뭐 해보라고? 방법 나왔어. 생각해보라고. 다른 동물들을. 맞아요? 근데 어떤 동물들이야? 이 성자가 만날 다른 동물들이겠지. 맞아요? 그리고 다른 장소를. 그러면 아이들에게 여기에 나와 있는 원작에 나와 있던 등장인물과 배경을 뭐 해보게 하는 거야? 직접 바꿔보게 하는 거지. 맞아? 기존의 스토리에 있는 주인공이나 등장인물, 그리고 배경 따위를 바꿔보게 시키는 거. 이게 이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다른 장소들이야. 누가? 그가. 아까 얘기했던 성자가 만날. then. 그런 다음에 나는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한 그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냐면, 그들 자신의 생각을 포함시키는 이야기를 말해준다고. 그래서 아까 이를테면 이런 거지. 얘네가 그 세인트가 만나는 동물을 뭐가 아니라 개구리가 아니라 쥐로 바꿔놔. 맞아? 그리고 연못이 아니라 갯벌로 바꿔놓은. 갯벌에서 쥐를 만날 확률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바꿔놔 본다고. 그래놓고 그것들을 포함시키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 거야. 됐어? 이 방법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it is a most effective way. 그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뭐 하는 방법이냐면 참여시키는 아이들을. 뭐에 참여시키는? In the art of creating stories.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기술에 참여시키는. 됐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좋아합니다. 뭐 하는 걸 좋아하니 얘들아? Hearing. 듣는 것을 좋아하지. 뭐가? 그들의 생각이 사용하는 것을, 사용되는 것을 듣기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가 들어가겠어? 아래 여러분 보시죠. 몇 번으로 들어가면 가장 좋을까요? 네. 그것을 완성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맞아요? 뭐 하기 전에? 네가 이야기를 다 들려주기 전에. 맞아요? 아이들을 직접 참여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33번 빈칸에 대한 내용이었겠죠. 자, 34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빈칸 문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제 쉬운 유형은 또 아니에요.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이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가장 힘들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디 있어? 빈칸은 저기 제일 뒤쪽 부분에 있잖아. 그치 얘들아? 항상 빈칸 문제를 읽을 때는 처음부터 마구잡이로 들어가는 것보다 빈칸을 먼저 읽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빈칸 어디 있어? 근데 너무 간단하게 나왔어. 인간은 보이니? 빈칸하는 경향이 있다 하고 나와버렸어.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이렇게만 나와버리면 우리가 도대체 뭘 찾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인간은 빈칸하는 경향이 있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글의 나머지 부분에서 인간의 경향이 어떠한가? 이것만 찾아주면, 이것만 생각하고 들어가주면 힌트를 잡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인간의 경향은 어떠한 경향이 있는가? 이것만 생각을 해주자고. 됐어요? 다시 처음으로 간다. 자, 어렵습니다. 뭐 하는 것은 어렵다? 아는 것은 어려워요 라고 나와 있어. How to determine. 결정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우리가 how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같이 공부하잖아. 그치? 결정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더 나은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을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인도 있죠. 네, 지금 확실한 정보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인도 사람들은 밥을 손으로 먹는다며? 그러니, 혹시? 얘들아, 내 말 들리냐? 대답으로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너희 목소리도 같이 넣어주자. 야, 그럼 그들이 더럽니? 손으로 밥을 먹는 그들의 문화가 더러워? 그건 아니잖아. 그럼 그들의 식습관이라고. 식습 문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야, 우리가 수저 젓가락으로 밥 먹는 거 깨끗한 거니?
그건 또 모르는 이야기잖아. 그렇지? 어느 문화가 어느 다른 문화보다 더 낫다? 더 낫다? 이건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걸 아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다. 결정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어렵다라고 첫 번째 문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What is the cultural rank order? 자, 무엇이냐? 뭐? 문화적인 순위가 무엇이냐? 락과 재즈와 클래식 음악의 순위는 무엇이 되냐?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 When it comes to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지? 뭐뭐에 관해서. 다시 뭐라고?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Public opinion polls. 뭐? 일반? 뭐? 대중의 opinion, 의견 폴 하면 여러분 그 투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에 대한? Whether cultural changes. 어떠한 문화적인 변화가 더 나은 것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더 안 좋은 것을 향한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조사에 관해서 looking forward 어디를 보는 것은 얘들아? 앞을 향해 보는 것은 아마 이끌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대답을. 그리고 looking backward 어떤 뒤를 쳐다보는 것은 또한 이끌 수 있습니다. 매우 다른 대답을 이끌 수도 있단 말이지. 맞아? 이를테면 이런 거지. Our children 이 문장은 여러분이 해석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법 시간 때 가정법이라는 녀석을 좀 배웠을 거야. 그치? 그거 이용해서 꼭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if, 주어, 과거 동사 이렇게 나와 있지. 맞아? 그리고 저 앞에 나와 있는 주어,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에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해석할 때 만약에 주어가 동사 한다면 이라고 해석하셔야 되고요. 뒤에 주어는 동사 할 텐데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만약에 그들이 were told 듣게 된다면 맞아요? 듣는다면 뭐라고 듣는다면 그들이 그들의 손자의 문화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듣는다면 우리의 아이들 미안해 grandparents는 조부모네요 미안해요 조부모의 문화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듣는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would be horrified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니? 지금 2020년인가요? 지금 2020년인데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어느 정도일까? 1940년대? 50년대? 이때로 돌아간다고 생각해봐. 괜찮겠니? 아주 가부장적인 그 사회로 돌아가면 괜찮겠니? 지호야 집에 6시, 7시에 들어가야 돼. 아니 학교를 못 다녀. 엄청 좋아? 그러면 안 되지. 그치? 자 마찬가지야. Our parents, 우리의 부모님들도 똑같이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듣는다면 그들이 뭐 해야 된다고? Participate in, 참여해야 한다고. 어디에? 그들의 손자의 문화에 참여해야 된다면 두려워하겠지요.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그러실 수도 있는데 SNS 한다고 생각해봐. 그치? SNS에 여러분 밤 11시 반, 12시에 올리시는 거야, 스토리를. 안 자는 사람. 할아버지가. 어때? 너무 귀여우신가? 안 자는 사람 내가 니네 거 전부 다 지금 캡처 떠놓고 있다. 나중에 한 번에 다 보여줄게. 안 자는 사람, 6반 모여라, 뭐 이런 것들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인간은 빈칸하는 경향이 있어. 얘들아, 빈칸에 대한 힌트는 명확하지 않니? 방금 이전 우리가 조부모의 문화로 돌아갈 수 없다. 문화로 돌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의 조부모들도 손주들의 문화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간의 경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확정적으로 다 나올 거야. After a certain age, 특정한 나이 이후에 anxieties, 어떤 것들, 불안감들은 arise, 뭐합니다? 발생합니다. 뭐 했을 때? 갑작스런 문화적인 변화가 다가올 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이걸 정반대로 돌아가면 되잖아. 인간이 두려워한다며. 그러면 이 문장을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어. 인간은 갑작스런 변화, 문화적인 변화가 있을 때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첫 번째에 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정답의 개수는 어떻게 갈까? 자, 인간은 변화를 싫어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인간은 문화적인 변화를 싫어합니다. 지금 있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들어가든지. 됐어? 둘 중에 하나 생각하시면 된다고. 뒤에 갑작스런 변화가 올 때 불안감이 올라옵니다. 인간은 이럴 때 불안감을 느껴요. 인간은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안 바뀌고 싶어 해요. 맞아? 이게 빈칸에 들어가면 참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자, 우리의 문화라는 것은 is part of 어떤 뭐 부분이다라고 나와 있어.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우리의 정체성의 부분이다. 맞아? 그리고 where we stand,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어떤 입지를 취하고 있는지, 맞아? 이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뭐? 우리가 누구인지와 우리의 입장, 이런 것들이 일찍 끝나버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뭐라고 간다고? 인간은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이 자라왔던 것, 그리고 익숙했던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정답 5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35. 하나씩 봐보자고. 35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 유형이 나와 있지?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 나와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되는 문장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거의 첫 번째 문장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흐름 무관 문제는 주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 이 흐름 무관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문장부터 선택지 1번 앞에 여기 나와 있는 여기서는 speaker까지. 맞아? 그리고 조금 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1번까지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었거든 우리가. 근데 1번 선택지 앞에까지 정확하게 읽고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구나, 이 글의 주제는 이거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잡아 놓으셔야 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오른쪽에다가 시험지 오른쪽 부분에다가 무슨 내용이구나 라고 그냥 한글로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됐어요? 이 글의 주제는 이겁니다 라고 한글로 적어 놓잖아.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에서 눈에 딱 띄는 녀석이 하나 있을 거라고. 됐어?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야. 얘들아, 1번 선택지 이 문장은 여기 앞에 나와 있던 문장과 반드시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지. 맞아? 2번 문장도 마찬가지야. 2번 문장도 1번 문장과 반드시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3번도 2번과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4번도 3번과 있어야 되고 5번도 4번 문장. 바로 전 문장과 연관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 부분이 끊긴다? 그 녀석이 정답이겠지. 맞아?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제일 어려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바로 전 문장과는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지금 잘 모르겠어. 답을 모르겠는데 만약에 3번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2번 문장과는 분명 연관성이 있어. 근데 뭐하고 상관이 없어? 1번 전 문장, 주제문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건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 왜? 니네는 실제적으로 독해 문제를 풀 때 아무 생각 없이 해석만 해 나가고 있거든. 맞아? 그래서 옆에다가 한글로 적어놓는 습관을 좀 해주라고. 이 습관을 반드시 들여줘야 앞으로 3, 4, 5에서도 정답을 골라나갈 수가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 한 명이 대답을 안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대답해도 돼, 얘들아. 니네 목소리 안 나와. 니네가 선생님 이거 녹음 자주 하잖아. 자주 하거든? 니네가 여기서 악 하고 악을 질러도 여기는 안 들어옵니다. 가희 한번 해봐. 해봐. 아 해봐. 들어올 거야, 제 목소리도. Public speaking. 뭐는요? 대중연설입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 이 글은 대중연설이겠네.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주어. 이 녀석이 대부분 이 글의 글감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자, 대중연설은 뭐다? Audience centered. 누구 중심이다? 청자 중심이다 라고 나와 있어. 듣는 사람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대부분 이상할 거야. 이런데 배경 지식이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선생님, 대중 앞에서 나와서 연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치? 연설을 하는데 이게 누구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청자의 중심이다? 약간 아이러니한데? 라고 생각을 들 수 있을 거야. 왜? 니는 사실 발표를 많이 안 해보잖아. 그치? 발표하러 앞에 나오면 떨려, 안 떨려? 굉장히 떨리지 않니? 지금 아닌 말로 내가 너의 태그가 나와가지고 애들 보면서 5분 동안 너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못할 거야, 대부분 아이들은.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 청자 중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은 화자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연설가일 겁니다. 연설가는 뭐 하기 때문에? 듣기 때문에. 예쁘게 땡땡 땡땡 나와 있지? 뭐 한다고? 강조하냐? 듣기 때문에 뭐를? 그들의 청중을 뭐 하는 동안에? 스피치 동안에, 연설 동안에 청중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 맞아? 그러면 앞으로 글은 다 이거야. 퍼블릭 스피킹은 청자 중심이다. 이것만 옆에다가 써놓으셔도 괜찮다고 지금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놓고 아래로 쭉 가는 거야. 왜지? 무슨 말이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쭉 나가면 돼 이제. 자, 그들은 monitor 합니다. monitor는 무슨 말이야? 주시하다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나? 그치? 여러분 게임할 때 모니터 보잖아. 그치? 좋냐? 그들은 주시합니다. 누구를? 뭘 주시한다? 청중의 피드백을 주시합니다. 여러분 지금 피드백 굉장히 안 좋잖아. 그치? 여러분의 지금 피드백은 고기만 끄덕끄덕. 아니면 꾸벅꾸벅. 그래도 학원 나오지? 꾸박꾸박. 랩해야겠어. 방금 어디엔스 피드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동격의 콤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이라고. 즉 언어적인 그리고 비언어적인 신호라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나한테 주고 있는 거는 비언어적인 신호잖아. 맞아? 누가? 청중이 화자에게 주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아? 그러니 누구 중심이다? 청자 중심이다. audience feedback이라는 것은 종종 나타냅니다. 설명합니다. 보여줍니다. 됐어요? 뭘 보여주냐면 whether listeners understood 그 청자가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이해했는지 아닌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뭐를? 그 화자의 아이디어를 생각을 맞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딱 보잖아. 여러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친구도 있고 멍하고 쳐다보는 친구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 제일 잘하잖아 선생님들이 원래. 얘가 이해를 했구나. 이해 못했는데 고개만 끄덕이고 있구나. 고개를 끄덕여도 집에 가면 까먹겠구나. 그쵸? 여기까지는 청자 중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맞아? 똑같이 가는 거야. This feedback이라는 것은 도와줍니다. 화자를 여러 방면으로 도와줍니다. 여러 방법에서 도와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것은 도와줍니다. 스피커가 말하는 사람이 알도록 when to 동사 원형 해석 잘해줘야 돼. 언제 뭐뭐 할지 라는 뜻입니다. 언제 속도를 낮출지 언제 설명할지 어떤 것을 더욱더 자세하게 그리고 또 심지어 언제 말할지 청자에게 뭐를 그 또는 그녀가 말하는 사람이 돌아갈 것이라고 어디로? 문제로. 언제?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어디에 있는? 스피치에 연설의 끝에 있는 질의응답 시간에 그 문제로 언제 돌아갈지에 대해서도 말할지 아닐지를 구별할 수 있고 이걸 알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지. 역시 청자 중심이지. 그 다음 문장 보세요. It is important. 뭐하다? 뭐하다? 중요하다. 누가? 화자가 암기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또는 그녀의 대본을 뭐하기 위해서? 무대 공포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게 청자 중심이니? 아니지. 이거는 누가 해야 할 일? 화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똑같이 스테이지라는 표현도 나와 있고 스피커도 나와 있단 말이야. 맞아? 소재는 같을 수 있어. 하지만 뭐가 아니야. audience centered라는 표현에서는 상관이 없는 문장이었다는 거지. 맞아? 그리고 우리는 정답을 4번으로 고르고 넘어가면 안 돼. 절대. 뭐 해주자 그랬어? 3번과 5번 선택지를 연결을 해줘야 돼. 됐어? 3번의 내용의 끝이 뭐였었어? 스피치, 피드백이 이런 도움이 돼요. 맞아요? 관중의 피드백이, 청중의 피드백이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 audience 피드백은 도와줍니다. 스피커를 뭐 하는데?
in creating a respectful connection. 어떠한 존중할 만한 연관성을 만드는데 누구와? audience와. 역시 audience의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스피치 할 때는요. 라고 이야기를 연결시켜주고 있단 말이야. 오케이, 3번하고 5번하고 연결했더니 연결고리가 맞았어.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35번 문제를 절대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됐어. 여러분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제가 이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검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을 다시 한다가 절대 아니라는 거야. 해석의 문제가 아니야. 어느 정도 해석이 된 상태에서 문제 풀 때는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었고 그 논리에 대해서 점검만 해나가면 돼.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답이 나왔어. 이게 맞나? 라는 것만 점검을 해주시면 된다고. 됐어요? 한 문제를 더 할 시간이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36번. 시간이 없을 것 같지? 애매할 것 같지? 그래. 다음 시간